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좀 특이한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바로 노동당 중앙군사위를 개최를 했죠. 이와 맞물려서 일본에서도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그와 관련해서 또 미국은 야릇한 움직임이 있고,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SLBM 움직임에 미국은 해군, 공군 합동 작전을 준비하고 훈련에 나서고 전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했다. 김정은이가 전쟁 억제력 강화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말에 보도가 쫙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봤는데 이 김정은이, 여기에 나온 김정은이가 좀 어려 보이지 않던가요? 좀 어려 보이고 병색도 별로 없고 그리고 좀 체중도 좀 줄은 것 같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 보였어요. 뭐 어쨌든 뭐 그건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에서 뭐가 나왔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동신문입니다.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확대 회의를 지도했으며 별도로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공개 회의를 실시했다. 이 비공개 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 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다.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라고 이제 노동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 뭐 김정은이가 직접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뭐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자, 그동안은 핵전쟁 억제력을 점검한다, 갖춰 나가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핵을 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다른 언론들에서는 자, 이번에 좀 톤 다운을 해서 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지만, 자, 4차 확대 회의에서 또 그 전까지도 핵전쟁 억제력 강화하라 라고 지도를 했는데 5차 회의에서 또 그 이야기 할 필요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스탠딩 오더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저는 다른 분야의 전략도 더 강화하라, 이런 이야기였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 뭐 핵 뺐으니까 이제 얘들은 핵 이런 거 안 하고 뭔가 조금 미국의 눈치 이런 거 조금 또 배려 이런 거 좀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핵 전쟁은 그대로 지금 4차 회의 때 했으니까 계속 가는 거고, 5차 회의는 지금 보니까 미국이 비정규전, 제가 뭐 이 미국의 헬기들 대거 지금 들어오고, 지금 여러 가지 비정규전 전력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수송기 들어오고, 또 일본 그 도쿄 북쪽 기타 간토 지역에서 대규모 공중 강습 훈련하고, 그랬던 수송기들이 한국 오산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 계속 해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비정규전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억제력 강화하라 라는 것과 함께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시설, 그러니까 핵시설 기존에 다 해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그들이 만들고 있는 SLBM, 그리고 잠수함, 전략 잠수함 지금 만들고 있는 거 확실하게 마무리 잘 지어라,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전쟁 억제력이자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은 바로 잠수함 전력이다. 잠수함과 그에 꽂아서 쏠 수 있는 탄, 즉 SLBM이죠. 이 관련해서 미 의회 조사국이 마침 7월 14일 현재 시각, 우리 시간으로는 7월 15일 날 이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은 한반도 지역 내에 구축된 한미연합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무력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SLBM 진전은 지상의 사드 레이더 사각지대인 바다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지상 기반 사드 요격 체계를 무력화하는 노력이다. 북한은 미국 고위급 외교 접촉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적극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있으며 지난 2년간 SLBM 관련 체계의 속도를 급속히 높여가고 있다. 라고 미 의회 조사국이 7월 14일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 뚫기 위해서 SLBM 지금 뭐 핵심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고, 그거 지금 곧
뭔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의회 조사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SLBM 나오겠죠. 그러면 이 미국의 의회 조사국만 이렇게 이야기하냐?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냐? 아니죠. 마침 이 7월 18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이 관련해서 좀 큰 보도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국방연구원 또 이제 한국의 정치학자 이런 사람들이 쭉 이 SLBM 관련한 이야기를 7월 들어서 쭉 하고 있는데, 자, 지난 주말 7월 18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는 보류지 취소가 아니다. 미 대선을 겨냥해 SLBM, 최악의 경우에는 ICBM 발사 가능성도 높다. 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같은 날 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군사력 과시 목적의 SLBM 발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또 아사히 신문은 그렇게 분석하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그때 이짝저짝 즈음에서 북한은 SLBM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월 8일 한국 국방연구원 카이다에서는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북한의 향후 도발은 SLBM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준비를 마치고 발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산정책연구원의 박원곤 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북한 문제가 대선 가도의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며 SLBM은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북한 전문가들 다 SLBM 발사 가능성 아주 높이 보고 있고, 그 시기는 10월 10일 전후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텐데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10월 10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걸림돌이죠. 북한이 SLBM 쏘고 더 나아가서 ICBM 쏘고 이러면은 야, 잘했다고 하더니, 예? 과거 클린턴보다 오바마보다 잘했다고 하더니 뭐야, 결국은 도라미 타불 아니냐. 예. 그러면서 더 핵전력 또 미사일 전력 강화시켜준 게 트럼프 당신 아니냐 라는 민주당의 공격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려는 것인지 철수시켰던 B-1B 폭격기를 지난 주말에 한국 동해로 쫙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제 괌으로 재배치를 했어요. 자, 7월 18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리고 일본 항공자유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 공군 제37 원정 폭격 비행대 소속의 B-1B 폭격기가 동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제201 그리고 204 비행대 소속의 F-15J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괌에 재배치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난 4월 달에 4월 말에 미국은 괌에 배치되어 있던 B-52 폭격기를 미국으로 철수를 하면서 영구히 돌아간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폭격기 전력은 전략 폭격기 전력은 반드시 미국에서 출격할 것이다. 이러고는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에 5월 달에 들어와서 미국의 B-1B 폭격기 세대가 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괌에서 한 달 동안 작전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5월 한 달 내내 동중국해 갔다가 남중국해 갔다가 홍콩 앞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동해로도 여러 번 들어왔었죠. 그렇게 해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는 또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래서 5월이 마치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냐? 아니죠. 그러면서 B-52 폭격기를 또 괌의 알래스카의 엘슨 공군기지에 또 배치를 해서 이제는 북쪽에서 B-52가 계속 6월 한 달 동안 내려왔었어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7월 들어왔더니 그 엘슨에 있던 B-52가 어디 갔는가 했더니 그것도 지금 보이지도 않고 미 본토에서 B-52가 한 대 쫙 날아와서 동해 쪽을 무력 시위를 하고 그리고는 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죠. 그리고는 지난주 말에 B-52 폭격기 두 대가 다시 괌으로 들어왔는데 알래스카를 거쳐서 오츠케이를 거쳐서 동해로 들어와서 일본의 204 비행대의 F-15J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동해를 무력 시위를 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바톤 터치를 해서 일본 큐슈 섬 쪽에서 바톤 터치를 해서 201 비행대 오키나와에는 201 비행대 소속의 F-15J들이 다시 엄호를 해서
그리고는 이제 오키나와를 거쳐서 괌까지 가서 지금 괌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걸 배치했다 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게 기착했다가 아니고 배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그리고 아마 8월 중순 최소 중순 이후까지는 이 B1B가 괌에 배치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는 B1B가 이 동해 쪽으로 들어와서 무력 시위를 하고 또 홍콩 관련해서 대만 관련해서 이 B1B가 뭔가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작전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B1B가 왔어요. 그러면 이 B1B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B1B냐? 이 37 포격 비행대는 바로 스텔스 미사일을 대량 투사하는 전문 부대예요. 이 B1B들은 지금 가동률이 뚝 떨어져 있다가 작년 연말에 긴급하게 긴급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B1B의 부품을 이제 대량으로 확보해서 B1B의 가동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창기에 업그레이드한 B1B예요. 어떤 업그레이드했냐? 바로 제즘-ER 그리고 LRA-SM. 제즘-ER은 사정거리 970km짜리 스텔스 순항미사일이죠. 공대지 순항미사일. 그리고 LRA-SM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적 군함을 공격하는 대한미사일, 스텔스 대한미사일이죠. 이걸 대량으로 운영하는 부대예요. 미 본토 사우스다코타주의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28 폭격 비행단 예하 비행대로 전략 폭격 그리고 항공 차단, 공세 제공 작전이 주 임무입니다. 제즘-ER과 LRA-SM 조기 전력화 부대로 대량의 순항미사일 투발 전문 전력으로 운용 중인 그 부대 소속의 B1B가 지금 동해를 거쳐서 괌으로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즘-ER 20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두 대가 딱 뜨면 제즘-ER 사정거리 970km짜리 공대지 스텔스 순항미사일 40발 그냥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북한이든 중국이든 그걸 이제 이 지역에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냐? 이것뿐이냐? 아니에요. 정말 좀 이례적인 훈련을 미국이 일본하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했는데 미국이 일본 디젤 잠수함을 대상으로 한 특별 대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별 대장 훈련을 했어요. 통합망류 간부, 즉 일본의 합참이죠. 거기 보도자료 중에서 7월 17일 날 발표를 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이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시코쿠 남방 해역에서 특별 대장 훈련을 실시했으며 해자대 소속 잠수함 한 척과 미 해군 해상 초계기 한 대가 참가했다. 자,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바로 북한의 SLBM에 대한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잠수함이라고는 전부 핵 잠수함만 가지고 있죠. 핵 추진 잠수함. 핵 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잠수함도 있지만 핵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고 원자로로 추진하는 버지니아급 잠수함, 시울프급 잠수함, LA급 잠수함.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전부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스노켈링이라고 해서 이 어떤 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그 수면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스노켈링을 밖으로 꺼내지 않는, 그러니까 배기구, 흡기구를 이제 꺼내야 엔진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엔진을 돌리려고 하면은 디젤 엔진이든 뭐 가스터빈 엔진이든 뭔가 엔진을 돌려야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엔진을 돌리려고 하면 공기를 빨아당겨야 되고 또 여기에서 폭발을 한 또 배기가스를 또 뿜어야 되죠.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핵 잠수함은 그걸 안 해도 됩니다. 원자로 돌리는 데는 공기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핵 잠수함을 상대하는 대잠 작전 그리고 디젤 잠수함을 상대하는 대잠 작전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적의 어떤 흔적을 찾았다. 그러면은 이제 몰이를 하는 것이죠. 왜냐? 언젠가는 얘가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수면 가까이 나와서 스노켈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몰아가는 어떤 그런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은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왜?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배터리가 방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의 심포급 잠수함이든 뭐 지금 그 SLBM을 쏘는 그 전략 잠수함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디젤 잠수함이기 때문에 스노켈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젤 잠수함에 대한 대잠작전 훈련을 해야 되는데 미국 자신들은 그게 없죠.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디젤 잠수함을 지원받아서 일본 시코구 남방 해역에서 그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P8 포세이돈 대잠 초기기가 와서. 그러니까 시코쿠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이 있죠. 가장 북쪽에 홋카이도, 그리고 중앙에 있는 제일 큰 섬 혼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 혼슈 바로 밑에 시코쿠라고 하는 4개의 큰 섬 중에서는 제일 작은 섬, 그리고 이제 규슈 이렇게 있는데, 그 시코쿠라고 하면 이제 이 서태평양 지역이 되겠죠. 여기에서 훈련을 했다. 바로 저는 여러모로 봐서 북한의 디젤 잠수함에 대한 훈련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리고는 그 다음날 비원비를 보내서 동해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비원비 2대가 동해로 들어왔다는 것은 북한에게 사정거리 970km짜리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40발 쏘고 지나가는 이 훈련을 한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잠작전하고. 자, 그런데 전 또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주말에 바로 이런 항적이 나타났어요. 평택에 떠서 충청도, 진천, 증평 이 지역에서 사라졌어요. 증평에서 사라졌어요. 여기 증평인데 증평에서 사라졌어요. 자, 이 항적이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14 중헬기 비행대 소속의 MH-53E 시드래곤 헬기였습니다. 바로 미 해군의 전력인데 이 헬기는 뭐냐? 7함대의 소해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중장비 공중 수송하는 전력입니다. 해군 네이비실 및 EOD 특수작전을 지원하고 해병대 포스리컨 임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천후 대형 헬기 비행대로 본대는 본토의 노포 기지나 파견대가 일본 이와쿠니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소해 헬기예요. 그런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헬기 중에 제일 크죠, 덩치가. 그런데 이 헬기가 제가 왜 주목을 하냐? 이 헬기는 특수작전의 선도기로 그동안 미국이 활용해 왔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란하고 국교가 완전히 그냥 파탄이 난 이후에 이란 대사관 인질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인질 구출 작전 할 때 선도기였고, 그리고 이제 냉전이 끝난 직후에 걸프전 때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그 사막의 폭풍 작전이죠. 이라크를 공격할 때 이제 D-Day, H-Hour 그 이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아파치 공격 헬기를 가지고 이라크의 방공망 회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랑을 만들고 그 회랑을 통해서 대규모로 스트라이크 패키지들이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이제 폭격을 해서 방공망을 다 제압해버렸는데, 그 아파치들이 이제 사막의 폭풍 작전, 즉 걸프전의 서전을 한 게 아파치 공격 헬기인데, 그 아파치 공격 헬기를 이끌고 적진으로 들어간 게 바로 선도기가 이 MH-53이었어요. 왜냐? 센서가 아주 좋고 이 지형 추적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항속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 아파치는 침묵을 한 상태에서 MH-53이 다 지형 추적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형광 스틱을 뿌려주고, 그 형광 스틱을 보면서 아파치들이 회랑을 따라 들어가서 방공망을 제압한, 그게 바로 사막의 폭풍작전, 걸프전의 서전이었습니다. 독수리 박도 작전, 그러니까 이란 인질 구출 작전,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간 계속 알려드렸는데, 미국의 특수전 전력으로 보이는 그런 수송기,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MH-53이 지금 증평 지역에서 ADS-B를 껐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 증평 지역에 우리 특전사 제13여단 있지 않습니까? 13여단, 바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김정은에 대한 참수부대로 양성했던 부대가 바로 증평에 있는 제13 공수특전여단입니다. 그 13여단하고 지금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누구를 뭐 하든? 이 부대가 뭡니까? 바로 이거 하는 부대 아닙니까? 잠수. 그래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전력들이 지금 지난주에 뭐 어마어마하게 일본에서 날아 들어왔지 않습니까? 수송기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와서 지금 훈련할까요? 이 시기에 아니다. 필요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트럼프 재선을 볼모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북한,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크게 한 방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김정은 분명히 작년 연말에 새로운 전략무기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는데, 아직 새로운 전략무기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김정은 왜 최고 지도자 신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킵니까? 새로운 전략무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 비정규전 전력들이 어떤 활약을 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